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여름 휴가들 제대로 좀 다녀오셨어요? 전 뭐 어디 멀리 가진 못하고 그냥 저기 저 앞에 요단강 너무 골로 갈 뻔하긴 했어요. 신호대기 하는데 음주운전차가 냈다 뒤에서 꼬라 박았거든요. 뭐 아무튼 여름 휴가 시즌 때도 그렇고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이제 곧 다가올 10월 대체 공휴일 연휴도 그렇고 어디 마음 놓고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박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요즘 SUV 신차 나오면 그냥 차박 CF 하나 받고 시작하는 게 아주 그냥 국룰이 됐어요. 자, 근데 요즘 이렇게 핫한 차박 트렌드를 맨 처음으로 시작해서 대박을 친 원조 차박차가 과연 뭘까요? 2015년 나온 티볼리, 98년에 나온 카니발, 97년에 나온 스타렉스? 정답은 무려 40년 전 1981년에 나온 기아의 봉고차였습니다. 1984년 기아는 봉고차 무료 입장 캠핑장을 만들어서 봉고차에 짐이랑 가족이랑 때려박고 캠핑을 오게 만들어요. 텐트 치기 귀찮으면 봉고차 뒷차에서 딱 제껴가지고 그냥 누워 자면 됐던 거야. 왜 이랬냐면 당시 기아는 세단 같은 승용차 판매가 금지돼서 상용차 봉고차를 어떻게든 좀 팔아먹으려고 이런 시도를 한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는 탐구 정신으로 똘똘 뭉친 과학적인 회사, 그게 바로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달랐던 호랑이의 꿈, 기아 자동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괜찮나요? 뚠. 자, 엔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증발했던 엔카 에디터 저 차돌박이가 돌아왔습니다. 입담 좋은 공들이 어디 갔음? 형 책상 무사하지? 저를 기다려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병원 침대에 딥이 누워있었는데요. 음주운전차에 치이긴 했지만 용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저 차돌박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자동차 브랜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 이게 저도 그렇고 기아 자동차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뭔 얘기냐? 기아가 한때 부도 처리돼서 현대에 먹히긴 했지만 해외에서는 기아를 더 알아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 톡 까놓고 하나만 얘기해봅시다. 기아 자동차 뭐가 떠오르세요? 기아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차, 2020년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바로 K5예요. K5는 뭐다? K5 Real Science. 그렇습니다. 당사자 기아도 포기하고 인정했어요. 메시가 레전드라면 K5는 과학입니다. K5, 특히 그 중에서도 흰색 하허호 K5가 공도에서 폐악질을 어지간히 많이 부리기도 했고, 사고율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개발원 기준으로도 K5가 다른 동급 차량들보다 보험료가 높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K5가 운전을 거지같이 하는 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면서 기아 주력 차종은 K5다, K5는 과학이다, 고로 기아는 과학이다, 이렇게 기아에 과학적인 임재가 생겨버렸는데요. 근데 그냥 이게 손가락질하고 웃고 끝낼 얘기냐? 아니에요. K5는 진짜 과학적인 차였고 기아는 진짜 과학적인 회사였어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191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브레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K5에 녹아있는 기아의 근본 과학정신이었습니다. K5는 사실 성능에서 절대 돋보일 수가 없는 차였어요. 왜냐면 YF 소나타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똑같이 쓰는 사실상의 형제차였거든요. 하지만 K5는 당대 중형차 최강자 소나타를 제껴버렸습니다. 어떻게? 센터페시아를 9.6도 운전자 쪽으로 기울이고 운전자를 감싸듯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각에선 비행기 조종석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심지어 여기에 세계 최초로 은나노 원단 살균 기능까지 탑재한 원적외선 방출 온열 시트까지 달아놨어요. 저지간 이게 뭔가 사람의 로망을 좀 자극을 했잖아요. 운전석 바깥쪽에도 로망이 넘쳐 흘렀어요. 형제이자 경쟁차였던 YF 소나타가 곤충족 삼엽총 디자인으로 욕을 푸지게 먹고 있을 때 K5는 직선 위주로 그릴과 헤드램프를 낮게 깔아주고 본인 라인 위로 타고 올라가는 디자인을 구축해서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다, 역동성 쩔어준다, 엄청 호평을 받았어요. 뭐 이게 루프라인 크롬 몰딩은 좀 호불호가 갈리긴 했어도 폭스바겐이 K5를 딱 보고 야, 이건 디자이너가 봐도 완벽한 차다, 그냥 완전히 극찬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게 가격까지 소나타보다 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배겨요?
출시하자마자 동급 최강자 소나타를 제껴버리고 그의 중형차 판매 1위를 찍어버린 차, 그게 바로 과학552 K5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왕년에 마우라 풀튜닝 양카 모시던 혹은 카트라이더로 운전 배우신 개념 희박하신 운전자분들이 디자인에 오케 K5를 타고 공도를 뒤집어 제껴놓으시다 보니까 과학552 오명이 생기긴 했어도 그 근본에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앞세워 돌파해버린 기아의 과학적 모험심이 있었던 겁니다. 기아가 국내 최초 업적 달성한 도전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국내 최초 정통 카브리올레 스포츠 오픈카가 뭐다? 캬! 엘란! 국내 최초 냅둬도 잘 팔리는 주력 모델 뚜껑카서 오픈카로 만든 게 뭐다? 캬! 프라이드 캔버스탑! 국내 최초 타박 트렌드를 선도했던 차가 뭐다? 캬! 봉고! 국내 최초로 세단으로 제로백 4초 뚫어버린 도라이가 뭐다? 스바라시 띵크빅 어소시에이션! 그렇습니다. 대단한 창의력 대단글 조직연합체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였거든요. 캬! 자동차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똘끼와 패기가 있던 회사였는데요. 그렇다고 마니악한 차만 만드는 회사였냐? 아니에요. 최초로 국민차를 만든 회사가 바로 또 기아입니다. 1953년 최초로 국산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로 시작한 기아는 엄복동 풀악셀 마는 거 마냥 사업을 막 굴려요. 그대로 모타를 혼다 모터를 박아다 가지고 국내 최초로 오토바이를 만들어 팔더니 이번엔 바퀴를 하나 더 달아 마츠다 부품으로 국내 최초로 3륜차를 팔아요. 거기다 바퀴를 하나 더 달아요. 바퀴 4개. 1974년 기아는 후륜구동 자동차 브리사를 만들어서 점유율 50%를 뚫고 국내 시장을 완전히 평정해버려요. 이게 삼천리 자전거로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브리사는 당시 정부의 국민차 생산 계획에 맞춰 마츠다 페멜리아 프레스토 2세대를 베이스로 만든 차였는데요. 기아는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때려받아가지고 이미 출시 첫 해 63% 국산화에 성공하고 불과 2년 뒤에는 90% 국산화를 달성해요. 이렇게 승용차 판매량 60%를 차지한 브리사는 명실상부한 국민차가 되어요. 자,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린 영화 택시 운전사에도 요 브리사 택시 나온 거 기억나시죠? 이게 당시 기아가 얼마나 기술력에 대해 열정이 있었냐, 그게 엿보이는 게 바로 78년 만들었던 피아트예요. 수입 부품을 60% 이상 쓰는 조건으로 기아가 피아트 로고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기아는 막상 부품의 60%를 국산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피아트는 비상에 걸렸어. 아이고, 웬 이상한 놈들이 차 허접하게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가 치상하면 안 되는데, 피아트가 딱 로고 사용에 제한을 걸으려고 와서 시찰을 왔는데 막상 상태를 보고 나니까 수입 부품 써서 만든 거랑 크게 성능 차이가 없네? 이래가지고 그냥 로고 사용을 허락해줬다는 일화까지 있어요. 이만큼 기아가 기술 국산화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승용차 국산화에 앞장서면서 기술력을 갈고 닦은 기아는 갑툭튀한 전두환 정권의 개박살이 납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기아 자동차로 총뿌리를 돌렸던 거예요. 전두환 정권은 1981년 2월 자동차 공급 통합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로 기아는 기껏 만들어놓은 승용차, 그러니까 브리사 생산이 금지되고 오직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만 팔라는 통보를 받아요. 기껏 마츠다의 브리사를 죽어라 국산화 해놨더니 하루아침에 밥그릇 걷어차여가지고 공장을 축소하고 직원을 대량 해고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기아의 과학정신, 모험심 패시브가 발동됐습니다. 시장에서 승용차로 팔릴 수 있는 상용차, 봉고차의 등장입니다. 자, 전두환에게 국맞고 빨피된 기아는 마지막 여력을 끌어모아 일본의 마쓰다 승합차를 라이센스 생산해요. 근데 만들면서도 전망이 엄청 비관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미 1977년 현대가 미니버스 상용차를 만들어서 팔아봤는데 시장 반응이 미적지근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과학에서 중요한 게 뭐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아는 국내 최초로 차박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예전까지 존재하던 승합차들은 트럭에 껍데기 씌우고 의자만 얹어놓은 수준이라 말 그대로 짐 대신 인간 수송용이었어요. 승차가 뭐 그런 건 없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기아가 주목한 마쓰다 봉고는 원래부터 박스카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성이나 승차감이 훨씬 좋았어요. 말인즉슨 대가족 태우고 여행 가기 딱인데다가 여행 갔다가 그냥 수틀리면 뒷좌석 딱 접어버리면 우와, 이게 침대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텐트가 없어도 캠핑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기아는 이 점에 주목해서 아예 봉고 캠핑총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차박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어요. 사실 이 80년대 초중반이 대한민국 경제 리즈 시절이라 레저 수요가 급증하던 때였거든요. 여행 레저는 물론 짐차 용도로도 봉고차가 트럭보다 훨씬 편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때 기아 봉고 포치 임팩트가 워낙 세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레이스건 베스파건 마티즈건, 마티즈가 아니지, 마티즈가 여기서 왜 나와? 다마스
우리는 그레이스건 베스파건 다마스건 박스카 형태 승합차를 무조건 봉고차라고 부르게 국룰이 됐어요. 자, 이렇게 봉고차로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긴 기아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국내에서 승용차를 못 판다면 해외에서 팔리는 승용차를 만들자. 82년부터 기아는 마스다 포드와 합작으로 프라이드 개발에 돌입합니다. 설계 마스다, 판매 포드, 생산 기아의 3대장 체제를 맞추고 연비 좋은 소형차 개발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87년 1월이 되자 기아는 프라이드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첫 수출을 보냈는데 불과 3일 만에 2,400대가 팔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마침 이 와중에 기아의 승용차 판매도 다시 허용이 돼요. 프라이드는 출시 첫 해부터 국민차 왕자에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프라이드로도 기아는 과학적 실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3도, 4도, 4도, 세단, 4도, 외관, 5도, 롱바디까지 그야말로 프라이드를 기반으로 온갖 형태를 뽑아낸 데다 국내 최초이자 최후로 소형차 뚜껑에 캔버스 탑을 달아가지고 오픈카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기아의 질주 없는 복선이었습니다. 92년 기아는 파리 다카르 랠리에 웬 듣보잡 신차 한 대를 끌고 와서 몇 가지 결함을 찾아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 출시를 하는데 이 자동차가 바로 마서파티지!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시면 SUV 장수만세 스포티지였습니다. 과학적인 프레임 설계로 승차감을 높이면서도 당시 국내 SUV로는 획기적으로 170km까지 속도가 나오던 차였어요. 세계 최초로 무릎 에어백을 적용해서 안전까지 강화한 스포티지는 내수 대박은 물론 수출도 우조를 보이면서 프라이드에 이어 해외에서 알아주는 기아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기아의 파죽지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수요 예측에 완전히 실패해 한 대 팔 때마다 1,500만원씩 손해가 났지만 국내 최초이자 최후의 정통 오픈 스포츠카 엘란을 만들어서 마니아들 사이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자체 개발한 국산 T8D 엔진을 달고 스포츠카의 명가 로터스와 협업한 크레도스는 핸들링이 좋다고 명성이 자자했어요. 1995년 기아는 자동차 수출 100만 대를 넘겼고 1996년 자동차 생산량 5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997년 기아가 대망했습니다. 망했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망했다고요. 97년 기아가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의 부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겹쳐요. 첫 번째는 기아 자동차가 부실 경영으로 망할 만해서 망했다. 두 번째는 삼성이 기아를 먹으려고 공작을 펼쳐서 망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시너지를 냈다고 봐요. 기아는 당시 계열사를 28개나 거느리고 있었는데 5조 원대의 적자를 내고도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왜? 분식회계로 이걸 꽁꽁 감춰놨거든요. 삼성이 기아 주식을 사들이면서 인수합병을 시도하자 기아를 지키자 이렇게 노사가 이기투합을 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경영자의 부실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고로 이때 회장이 아까 봉고차를 만들어서 전두환한테 죽기 직전이었던 기아를 살린 김선원 회장이었는데요. 김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사임했지만 본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은 게 확인됐고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게 세간에 알려진 마지막 소식이에요. 자, 아무튼 봉고 신화 김 회장이 사퇴하면서 기아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회계장부는 가짜였지만 기술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아의 과학 정신만은 진짜였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기아는 국내 최초로 9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정통 미니밴 카니발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카니발, 이꼬, 라파차, 국룰이죠. 당시 기아를 인수한 현대의 정몽규 회장조차도 솔직히 말하지만 기아가 현대보다 앞선 부분도 많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에 인수된 이후 기아 엔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기아는 여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현대차와는 또 다른 차별화를 해나갔습니다. 현대의 경차 아토스를 역설계해서 만든 비스톤은 차고를 낮춰 주행 안정감을 확보한 덕분에 원본보다 훨씬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드라이브는 즐거움이라고 선전한 중형차 로체는 서스펜션 구조를 단순화해 조작감이 가볍다고 호평을 받으면서 시내 주행이 많은 택시기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이 로체는 산티나는 디자인과 승차감 문제로 소나타에게 처절하게 발려버렸는데요. 하지만 기아는 로체 새 모델에 호랑이 코그릴을 박는 걸 시작으로 호랑이 패밀리룩을 쭉 시작하면서 디자인에서 한참 높은 단계로 도약해요. 기아가 디자인에 참 진심이긴 해요. 시그니처로 호랑이 코그릴 패밀리룩을 뚝심있게 전차동에 박아두는데 상용차 봉고도 모자라서 봉고 냉동 특장차에 냉동 그릴까지 호랑이 코그릴을 박아놔요. 기아차는 딱 보는 순간 이거 기아 자동차다 삘이 딱 오게 그렇게 패밀리룩 구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기아는 과학 5호기
K5로 소나타 판매량을 압도하며 2인자로 만족하지 않는 야심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 야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형차 K5가 나오자마자 소나타 판매량 제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준중형 세단 올뉴3도 출시되고 나니까 반짝한 때긴 했지만 아반떼 판매량 딱 제껴버리더니 자동차 회사의 자존심 대형 세단 K3도 일시적이나마 그랜저 판매량을 완전히 제껴버리면서 기아는 모든 세단 차종 트림에서 현대를 위협하는 유일한 국산차 브랜드로 남아있어요. 싸움에 져서 꼬리내는 개처럼 주는 밥이나 받아먹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현대의 목을 향해 이빨을 겨루고 호랑이의 승부근성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의 이 호랑이 정신을 그대로 뽑아낸 것 같은 자동차가 심심하면 단종소리 불거지는 스팅어예요. 스팅어는 국내 최초로 런치 컨트롤 적용해 국산차의 한계 영역, 마의 영역이었던 제로백 5초의 벽을 깨버립니다. 호주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스포츠카 배틀이라는 테마로 포드 머스탱이랑 기아 스팅어로 공도 레이싱까지 벌여봤는데요. 엔카TV 시청자 60만 명이 궁금해하신 이 승부의 결과 400m 드랙 레이싱 머스탱 13.32초, 스팅어 12.83초, 기아 스팅어의 승리였습니다. 1964년 처음 나와 50년 넘게 노하우를 쌓은 원조 할배 수박급 스포츠카 포드 머스탱 앞에 응애 나 애기 스포츠 세단 17년생 스팅어가 튀어나와서 아저씨 요즘 기아차는 한성질 하거든요. 머스탱 아저씨를 확 발라버린 거예요. 국내 최초로 제로백 4초대를 뚫어버린 무서운 아이 스팅어. 과연 앞으로 대가리 굵어지면 어떤 성깔과 성능을 보일지 장래가 촉망되는 한 마리 호랑이 새끼였는데요. 그 스팅어가 또 단종설이 떴죠. 뭐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스팅어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태클을 타는 공도에 나그네 기아 자동차의 아이덴티티와도 같던 자동차였거든요. 하지만 슬퍼하기엔 이릅니다. 이미 그 정신적 계승자가 나타나 여전히 기아의 혼 사이언스 소울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현대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EV6를 출시해 이번에도 사전 예약 첫날 현대와 아웅다웅 멱살을 잡으면서 접전을 펼쳤는데요. 아이오닉5가 주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EV6는 그 와중에 또 기아의 과학정신, 질주 본능이 돋보여요. 바로 2022년 람보르기니도 씹어먹는 제로백 3.5초 스펙의 GT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한 차례 부도와 인수합병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고 최정상을 노리는 호랑이의 꿈 기아. 과연 기아는 계모 밑에서 힘을 키워 뚝배기를 깨버린 콩쥐처럼 국내 최정상 자동차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차부심 네 번째 에피소드 사망 플래그마저 씹어먹고 정상을 노리는 호랑이의 꿈 기아 자동차 이야기였습니다.